안녕하세요, 꿈꾸라 대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꿈꾸라 대추입니다. 어느덧 이제 11월 달이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이제 중생종 대추들, 흔히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사과 대추들은 대부분 다 소진되었을 것 같고요. 지금 나와 있는 이 포장은 만생종 대추 품종인데요, 일명 이제 제가 가칭으로는 한림 7호라고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오늘 하향 경산 날씨가 영하 1도 정도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와는 다르게 낙엽 증상이 많이 보이곤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푸른 잎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신 영상처럼 선이향과 신우주, 즉 조생종으로 있는 대추와 중생종으로 있는 대능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낙엽이 져서 이제 겨울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만생종인 한림 7호 같은 경우에는 노지이지만 아직까지 열매가 착과도 되어 있고, 아마 지금처럼 단풍 축제라든지 이런 게 활발히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이런 만생종 대추를 재배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림 7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한림 7호 같은 경우에는 사과 대추라고 보기에는 좀 안 맞아. 오히려 모양은 정말 사과처럼 생겼지만 실제로는 대과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생종이다 보니까 대과종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특별한 칼슘이라든지 어떠한 제재 약제를 치지 않아도 과가 되게 조밀합니다. 그래서 작지만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또 늦게까지 나무에 붙어 있다 보니까 당도라든지 식감은 상당히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생종이다 보니까 병해충에 다소 강한 편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생종인 대추 같은 경우에는 많은 병해충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시기적으로 빨리 수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배하는 데는 보다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만생종인 그 한림 7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마음을 놓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이 만생종 한림 7호는 다른 품종의 대추보다는 가시가 상당히 작거나 약합니다. 그래서 대추라고 하면은 대부분 가시 찔리는 거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시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재배하는데 보다 수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과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자, 이제 붙어 있는 과를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과종은 아니지만 정말로 사과처럼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데, 안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과들이 되게 조밀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이 한림 7호는 씨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실제로 선이향이든 대능이든 대과종이지만 거기에 비해서는 씨가 작은 게 맞아요. 하지만 얘는 반대로 과는 그렇게 안 큰데 씨가 굉장히 큽니다. 즉 뭐냐면은 이 안에는, 씨 안에는 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씨 안에 이렇게 인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대추는 대추 껍질 안에 이렇게 인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사과대추든 어떠한 그 인이 없는 과일은 보면은 끝맛이 조금 쓴맛을 내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이 있다는 것은 낙엽도 늦게 지고요, 또한 이 씨 안에서 호르몬을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나무에 있는 양분을 최대한 늦게까지도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씨도 크고 또 끝맛이 너무 목넘이 다 넘어갈 때까지 부드러운 맛을 유지하는 게 이 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달콤한 맛을 나타내는 거고, 이것은 조생종인 품종 또는 중생종인 현재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사과 대추와는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대추하고 어디 샀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하우스 5개 중에 제일 걱정 안 나요. 완전히 그냥 없어요. 그냥 그 텅빈 이게 피가 있다. 여기 인이거든요. 안에 이게 들었잖아요. 자, 이번에는 2020년 사과대추의 경매 시세 동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준비했는데요. 이 그래프는 이제 추석이 어느 쪽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최저점인 차이가 나는데, 이번에는 이제 10월 초순, 즉 10월 5일 날 추석 끝나고 첫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최저점을 이뤘고, 이제 추석이 당겨지면 당겨질수록 이 그래프의 최저점도 앞쪽으로 당겨짐을 알 수가 있고, 한림 7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출하시에는 시기가 한 10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첫 출하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 원래 기존에 쓸 경우에는 지금 봤을 경우 한 2만 한 3, 4천 원 선에서 아마 첫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매라는 것은 평균 가격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판매됐을 경우에 단가가 더 우월하게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그 한림 7호의 장점이라면은 수확했을 시기가 단풍을 시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단풍놀이 하는 고객층을 노린다든지 아니면은 그 시기에 어떠한 행사를 집중적으로 타겟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품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현재 우리나라의 사과대추 재배를 보면은 대부분 이게 중생종에 몰려 있습니다. 즉 9월 초순에서 늦으면 10월 상순, 낮으면 10월 하순, 이렇게 중생종에 몰려 있는데, 이런 것도 좋지만 재배 시기를 조생종, 선의양 신우주, 중생종, 대능 보니금조, 만생종, 한림 7호 이렇게 재배하면은 9월 초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연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생과를 출하하신다면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나만의 경쟁력을 더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 꿈꾸라 대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